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입니다. 커피. 하루의 시작이자 우리의 공식적인 부팅 버튼이죠. 아침엔 알람보다 진한 향으로 눈을 뜨게 하고 점심엔 졸음 대신 집중력을 주는 묘한 친구.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 몸에 안 좋다는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위에 안 좋아, 심장 두근거려, 수면 망쳐, 거기다 카페인은 독이다라는 말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를 좀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는 진짜 나쁜 놈일까요? 아니면 괜히 억울한 누명을 쓴 걸까요? 먼저 커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카페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몸을 괴롭히는 화학물질로 생각하지만 사실 카페인은 두뇌를 깨우는 천연 신호 조절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 속엔 아데노신이라는 졸음 유발 물질이 있어요. 카페인은 그 아데노신의 자리를 살짝 빼앗아서 앉는 장난꾸러기예요. 그러니까 졸음 신호가 전달되지 않죠. 결과는 눈이 떠지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커피는 두뇌용 임시 와이파이 증폭기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불편할까요? 그건 개인차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간에 있는 효소가 빠른 사람은 괜찮지만 느린 사람은 커피 한 잔에도 카페인이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커피가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의 간이 천천히 일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커피는 똑같은데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커피가 수분을 빼앗는다. 이 말 정말 오래됐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수분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신 만큼 몸에 흡수돼요. 단 하루에 커피만 5잔 넘게 마신다면 그땐 문제죠. 즉, 커피는 물 마시기의 적이 아니라 조용한 동료입니다. 물 대신은 아니지만 배신자도 아니죠. 그럼 위장에는 어떨까요? 커피 마시면 속이 쓰리다, 위산이 올라온다 하는 분들 많죠. 맞아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빈속에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사 후에 마신다면 오히려 소화를 돕는 조용한 도우미가 됩니다. 즉, 타이밍이 문제지 커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상황이 나쁜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 그래서 커피는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답은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몸에 좋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커피 23잔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게다가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아요. 특히 폴리페놀은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즉, 커피는 위험한 자극제가 아니라 잘 다루면 유익한 도구입니다. 물론 과유불급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루 5잔 이상, 특히 늦은 오후 이후에 마시면 불면, 불안, 위 자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적당히 즐겨야 하는 친구, 마치 재밌지만 밤늦게까지 놀면 피곤한 친구처럼요. 이쯤 정리해 볼까요? 카페인은 졸음을 막는 천연 각성제다. 커피는 수분을 빼앗지 않는다. 빈속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다. 하루 23잔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하면 불면과 두근거림을 부른다. 결국 커피는 몸에 해로운 음료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적당한 커피는 당신의 집중력, 기분, 건강까지 부드럽게 일으켜주는 생활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침 한 잔. 그건 해로운 습관이 아니라 작은 의식이자 에너지 리셋 버튼이에요.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 이거 나 심장병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사실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콕 집어보죠. 먼저 커피 속 카페인은 자극제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카페인은 신경계를 살짝 흥분시켜서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던 사람이
진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들이키면 심장이 뭐야 이 신호는? 하며 깜짝 놀랍니다. 그건 위험한 현상이라기보다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마치 갑자기 운동 시작하면 숨이 차는 것처럼요. 그럼 심장이 약한 사람은 커피를 피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자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에 익숙한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심박수나 혈압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미 카페인을 친구로 받아들인 거죠. 반대로 평소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 갑자기 두세 잔을 마시면 심장이 깜짝 놀라 너 누구야? 하고 반응합니다. 즉, 커피가 문제라기보다 갑작스러운 자극이 문제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10년간 추적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 23잔의 커피는 오히려 심장병 위험을 낮췄다는 겁니다. 왜냐면 커피엔 폴리페놀, 클로로제닉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줍니다. 즉, 커피는 심장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기름때를 닦아주는 미세한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죠. 이건 유전적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CYP-래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카페인을 얼마나 빨리 분해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분해가 빠른 사람은 커피 마셔도 멀쩡하지만 느린 사람은 카페인이 오래 남아 심장이 자꾸 반응하죠. 그러니까 커피는 심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유전자가 카페인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의사들의 대답은 아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입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그리고 진한 에스프레소보다는 연한 아메리카노나 라떼처럼 카페인 함량이 낮은 걸로 마시면 괜찮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빈속에 마시면 카페인이 급하게 흡수돼서 심장이 놀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커피보다 더 큰 심장 자극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커피 한 잔보다 하룻밤 뒤척이는 게 심장엔 훨씬 더 큰 부담이에요. 즉, 커피는 당신의 심장을 망치는 주범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진짜 범인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커피는 심장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대부분의 사람에겐 큰 영향이 없다. 하루 23잔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 유전적으로 카페인 대사가 느린 사람은 반응이 강할 수 있다. 진한 커피보다는 연하게, 빈속보다는 식후에. 결국 커피는 심장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리듬을 살짝 바꾸는 악보의 쉼표일 뿐이에요. 적당히 마시면 심장은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뛰고 당신의 하루도 그 박자에 맞춰 부드럽게 흐릅니다. 아침에는 천사, 밤에는 악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녁에 한 잔만 마셔도 잠 못 잔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 불안감을 잠재워 줄 시간입니다. 커피와 수면 과연 그 관계는 어떤 걸까요? 먼저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속의 졸음 버튼을 잠시 꺼버리는 스위치예요. 그 결과 잠이 빨리 오지 않거나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간과 개인차입니다. 카페인을 체내에서 분해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분해가 빠른 사람 저녁 6시에 한 잔 정도는 문제없음. 분해가 느린 사람 오후 23시 이후만 마셔도 잠에 영향. 즉, 커피 자체가 절대 악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카페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반감기란 체내에서 카페인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시간이에요. 보통 46시간 정도입니다. 즉, 오후 3시에 마신 커피는 밤 9시 11시에도 아직 몸속에 반이 남아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잠들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신 커피는 이미 대부분 분해돼서 저녁 수면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커피가 잠을 방해하는 건 카페인뿐만 아니라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카페라떼 한 잔을 마시면서 스마트폰과 TV를 함께 보면 빛과 화면이 멜라토닌 분비를 줄여서 잠이 안 오는 느낌을 더 크게 만듭니다. 즉, 커피는 잠 못 들게 하는 공범일 뿐 단독 범인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숙련된 커피 애호가들은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잠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카페인에 익숙해지면 내가 이건 일시적 각성제일 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몸과 뇌의 적응력 덕분에 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커피와 수면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후 2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인다.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밝은 화면과 스마트폰을 피한다. 카페인 민감도를 체크해 본다. 저녁에는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티로 대체한다. 쉽게 말하면 커피는 오후 3시까지만, 나머지는 친구처럼 지켜보기 정도입니다.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커피는 잠을 방해하는 악당이라기보다 밤늦게 놀고 싶은 친구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적당히 만나면 즐겁지만 밤새 같이 놀면 다음날 머리가 무거운 거죠. 정리해 볼까요? 카페인은 졸음 신호를 잠시 차단한다. 방광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잠을 방해할 수 있다. 개인차와 습관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저녁에는 디카페인이나 허브티로 대체하면 안전하다. 커피만 문제인 게 아니라 환경과 습관도 중요하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커피가 수면을 완전히 망치는 악마는 아니에요. 시간과 개인 체질을 잘 맞추면 커피와 잠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루 23잔은 각성제이자 기분 전환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뼈의 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커피 마시면 칼슘이 빠져서 뼈가 약해진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루머일까요? 먼저 사실을 확인해 보죠.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커피 한 잔이 몸속 칼슘을 훔쳐가는 도둑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 하루 34잔 정도의 커피로는 뼈 손상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커피가 도둑질을 해도 칼슘 근고가 충분히 강하면 문제 없다는 의미죠. 그럼 뼈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칼슘 섭취 우유, 치즈, 요거트, 녹색 채소, 비타민 D, 햇빛과 달걀 등 푸른 생선, 규칙적인 운동, 특히 하중이 걸리는 걷기나 근력 운동. 커피를 마시더라도 이 세 가지를 지켜주면 뼈는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커피는 뼈 근고에 작은 구멍을 내는 정도지만 충분한 칼슘과 운동으로 근고를 강화하면 도둑이 와도 뚫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56잔 이상, 특히 연속으로 마시면 칼슘 손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유 한 컵이나 치즈 조각으로 손실분을 보충해 주면 됩니다. 즉, 커피가 뼈를 공격한다고 느낀다면 칼슘 보충과 운동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커피와 뼈 건강의 오해 중 하나는 모든 연령에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중년 이후 골다공증 위험군에게만 영향이 살짝 나타납니다. 젊고 건강한 성인은 하루 34잔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커피는 청춘에는 장난치지만 나이가 들면 살짝 예민해지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뼈 건강을 지키는 팁을 정리해 볼까요? 하루 34잔까지는 안전하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다. 규칙적으로 걷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과한 커피 섭취 시 보충 음식을 챙긴다. 재밌는 비유 하나 더 하자면 커피는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와 같습니다.
금고를 살짝 흔들긴 하지만 튼튼하게 금고를 지키는 부모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즉, 커피가 뼈를 부러뜨리진 않습니다. 조금 신경 써서 균형을 잡으면 커피와 뼈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커피는 칼슘을 소변으로 조금 배출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하루 34잔이면 뼈 건강에 큰 영향 없음. 칼슘과 비타민 D 규칙적 운동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 과다 섭취 시 보충식품으로 방어하면 안전하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에 들고 업무 중 졸음을 쫓기 위해 들이킵니다. 그런데 커피가 단순히 졸음을 깨워주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마음에 더 깊은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먼저 커피가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카페인은 뇌 속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살짝 늘립니다. 그 결과 주의력과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커피는 뇌의 집중 모드 스위치를 누르는 장치예요. 졸음이 몰려올 때 커피 한 잔은 뇌의 배터리를 살짝 충전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건강 측면은 어떨까요?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과 클로로제닉산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커피는 단순히 정신만 깨우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세포 방패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잔의 커피는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일부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커피는 뇌와 몸에 동시에 작동하는 다기능 멀티툴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커피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심박수 증가, 불면 소화 불편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카페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결국 핵심은 적당함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23잔, 오전과 점심 사이 섭취, 개인 체질에 맞춘 조절. 이 세 가지가 커피의 진짜 힘을 안전하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커피가 집중력에 도움을 주는 이유를 조금 더 깊게 볼까요? 카페인은 단순히 뇌를 깨우는 게 아니라 주의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즉, 내가 이제 일할 시간이다 하고 스스로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공부, 업무, 창의적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 때 커피 한 잔이 뇌 속 회로를 잠시 정리해주는 느낌을 주는 셈입니다. 재밌는 비유 하나 하자면 커피는 뇌와 몸을 깨우는 작은 조명 스위치입니다. 불을 켜면 방이 밝아지듯 커피 한 잔이 집중과 활력을 잠시 비춰줍니다. 하지만 방이 이미 충분히 밝다면 스위치를 여러 번 눌러도 별 차이가 없겠죠. 즉, 필요할 때 적당히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의 건강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집중력과 주의력 향상, 뇌 속 스위치를 켠다. 항산화 효과,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 심혈관, 당뇨, 간 건강 도움, 꾸준히 적당히 마시면 이득. 적당량과 타이밍 중요. 하루 23잔, 오전 점심 사이. 개인차 고려, 카페인 민감도에 맞춰 조절. 정리하자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적당히 마시면 두뇌를 깨우고 세포를 보호하며 하루를 편하게 흐르게 하는 동반자입니다. 마침내 이 시리즈의 결론. 커피는 적당히 제대로 마시면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슈퍼히어로임을 명심하세요.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고요.